대한성형TV는 대한성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성형외과에 대한 올바르고 검증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경부암 재건 수술의 그런 회복 기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 이 수술이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회복하는 기간도 제 생각에는 길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것도 이제 부위에 따라서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입안이나 이런 데 안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뭐 잘 꼬매졌고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뭐 환자분들 빠른 분들은 한 1, 2주 안에 퇴원도 하시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좀 할 게 남았다 그러면 그래도 한 2주에서 한 달 안에는 어느 정도 회복은 하시고 가시는 편이긴 하고요. 그거는 이제 암 쪽에 대한 거고,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여기서 살점을 뗐다. 그러면 살점을 뗀 데는 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거기는 살점을 뗀 데가 만약 바로 꼬매지면은 꼬매는데 안 되면은 거기도 또 다른 데서 피부를 떼서 이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피부 이식을 했다거나 하면은 그런 것도 보통 낫는데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돼서. 근데 뭐 여기 상처들은 사실 외래 다니면서도 이렇게 소독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암 수술 부위만 잘 안정적이 되면은 뭐 나머지는 그냥 통원 치료하면서 가능하고요. 회복 기간은 그래서 보통 한 뭐 2주에서 한 달, 뭐 이렇게 환자들한테는 편하게 설명은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뭐 합병증 생기시고 하신 분들은 더 오래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두경부암 재건 수술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경부암 재건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또 관리가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먹는 위주로 기관에 관련된 암이다 보니까 식사도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이렇게 다 먹는 쪽으로 연결되는 거다 보니까 제일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식사인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수술 중에도 그렇고 그 비위관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콧줄, 정식 명칭은 비위관인데, 비위관이 코에서부터 이제 위까지 연결되는 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 보면 다 코에다 이렇게 줄 하나씩 끼고 계시는 분들을 병원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제 입으로 한동안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음식물이 저희가 수술해 놨는데 음식물이 넘어가면서 이제 수술 부위가 손상되면 안 되다 보니까 그 비위관을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코에서부터 이제 위까지 들어가는 관인 거고요. 직후서부터 한동안은 이제 수술 부위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 비위관으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콧줄을 끼고 나면 이제 그 줄 안으로 이렇게 특수하게 제작된 어떤 음식물, 영양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식사 대용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위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을 즐기는데 그거를 한동안은 하실 수 없다는 게 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그래도 영양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경정맥이나 뭐 이런 거라 영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액 같은 걸로 사실 영양을 좀 대체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영양은 부족하지는 않게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나중에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거다 보니까 수술 직후에는 그런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수술이 잘 되고 상처 부위가 다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입으로 식사를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처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안이나 뭐 뒤로 넘어가는 부분은 상처를 크게 뭐 관리하기가 어렵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성형외과에서 피부 떼거나 뭐 피부 이식 부위거나 그런 데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드레싱을 좀 받으시다가 이제 통원 치료하다 보면은 그 치료를 좀 그냥 소독받고 뭐 실밥 뽑을 거 있으면 뽑고 일반적인 상처랑 똑같이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성형외과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만약에 피부를 이만큼 뗐다, 여기도 뭐 좀 덜 보이는 부위긴 하지만 뭐 피부를 떼서 막 흉터가 남았다 그러면 흉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암 치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흉터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경부암 재건 수술 전후에 필요한 검사와 또 모니터링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네. 다른 수술에 비해서. 네.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따로 체계적으로 무슨 단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환자마다 다르고 또 수술 부위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네.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물론 암에 대한 검사는 이제 이비인후과랑 이제 그리고 이 두경부암이 다학제 암으로 제일 좀 유명한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치료에 관련된 것들은 이비인후과 쪽에서 다 검사를 많이 하실 겁니다. 뭐 MRI도 찍고 뭐 PET-CT도 찍고 이런 거 저런 거 전이 검사도 다 하실 건데 사실 이 재건 수술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유리피판술 계속 혈관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일 메인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수술 그 검사는 혈관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처럼 뭐 혈관이 잘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 혈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조직을 쪄서 갖다 붙일 만한 혈관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그 혈관을 보는 어떤 CT 검사가 있거든요. 조영제를 넣고 쭉 혈관을 보면서 혈관이 제대로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하고 있고 갖다 붙일 때 그다음에 아니면은 뗄 때 거기도 다 혈관이 괜찮은지 보통 그 혈관 보는 CT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후 모니터링인데요. 아까 유리피판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리피판술은 그 피가 잘 돌고 살아야지 이 조직이 사는 거다 보니까 수술 후에도 얘가 혈류가 잘 가고 있는지를 순환이 되는지. 피가 잘 돌고 있고 이 살점이 과연 정말 살아 있는지를 보는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과정이 복잡한 만큼 사후 처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복잡한 것도 당연한 진례인 것 같은데요. 이 두경부암 재건 수술에 이 재활 과정도 역시나 꼭 필요하겠죠? 네. 이게 물론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병원에서 캐치업하는 과정이 있다면 분명히 이제 환자가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할 때 또 관리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인 관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하고 먹고 마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다학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재활의학과라는 또 재활만 전문으로 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해주는 역할은 그 재활의학과에서 이제 혀 절반이 없어졌어도 처음에는 절반 가지고 이렇게 말도 어눌하게 하시고 삼키는 것도 어려워하시지만은 그런 재활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이제 말 발음도 점점 정확해지고 삼키는 것도 더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또 병원에서 시켜주고 있고요. 저희과 수술 관련된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살점을 뗐다, 허벅지에서 뗐다, 종아리에서 뗐다 그러면은 한동안은 뭐 이 손도 못 쓰실 거고 걷는 것도 좀 힘드실 거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사실 뭐 특별한 재활 치료 없이도 시간 지나면은 이제 상처가 다 안정적으로 아물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주먹 쥐시라 그러면 힘이 좀 떨어지다가도 이런 연습을 좀 알려드리면은 또 손 쓰시고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종아리에서도 뼈를 띄었다 한들 걷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운동법이나 이런 거를 또 알려드리면서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교수님, 이 두경부암 재건 수술이 필요한 환자, 그리고 가족 혹은 돌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좀 환자들한테나 보호자들한테 많이 당부를 하는 말씀들인데 이게 암 중에서도 되게 힘든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생활 정말 먹고 마시고 말하고 이런 문제랑 관련된 암이다 보니까 그리고 재발도 많이 하고 사실 조금 다른 암들에 비해서 그런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 힘든 암이고 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능력치가 확 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거를 아무리 이렇게 잘 해드려도 아무래도 원활하게 못 드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외래 오시면은 삐쩍 마르셔서 이제 많이 못 드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막 침이 잘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좀 침을 좀 흘리고 이렇게 뭐 발음도 부정확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사회활동 하시는데 발음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뭐 대문난다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말을 안 하고 싶어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사회에서 동떨어져 가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 방사선 치료 받으러 매일 오셔야 되고 그런 와중에 또 뭐 재발을 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참 안타까운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환자분들이 좀 한마디로 으쌰으쌰 하는 좀 의지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그렇게 어려운 암을 계속 극복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가족이나 주위 분들이 또 특히 많이 잘 도와주셔야 이게 같이 이겨내는 암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이렇게 다학제 진료를 할 때도 뭐 환자만 모셔놓고 이제 그냥 이런 수술 진료를 할 겁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분들도 같이 모셔서 이런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편이라 이게 환자랑 가족이 좀 같이 극복을 해 나가고 많은 서포트가 필요한 암이고 또 저희 재건 수술도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네, 넣어봤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두경부암 재건 수술 그리고 이 두경부암 재건 수술하시는 환자분들이 이 클립과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세상에 그래도 유희진 교수님 같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신 덕분에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많이 좀 마음의 응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그 힘을 빌려서 또 앞으로 쾌차는 모습들 자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유희진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두경부암 재건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좋았다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필수고요. 또 뭘 하였죠 요즘은? 알림 설정? 오 역시나 알림 설정과 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철저하게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것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대한성형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유희진 교수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